네, 봅시다. 398번부터 쭉 보자. 네, 근데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다 하면은 뒤에 있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또 있고요. 영어 문제도 있으니까 그 문제들 한번 시도해봐, 얘들아. 398번 보기 전에 유형 4번에 대해서 한번 쭉 보자. 일단 이런 유형 4번 활용 문제들은 이 미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식만 잘 구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로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가 16, 12인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x미터, 이렇게 여기도 x미터겠죠? 일정하도록 디귿자를 만들었다. 잔디가 깔리지 않는 땅의 넓이가 얘가 78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넓이가 78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릅시다. 좀 크게 볼까? 네, 정말 크게 보자. 자, 얘 넓이 볼 건데 정말 우리가 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 사실 간단하죠. 자, 얘 넓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치? 먼저 가로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쭉이 16m였는데 여기 폭이 xm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16에서 x만 빼주면 될 거고, 그 다음 이 세로는 이 전체 쭉 이 세로 선에서 여기 폭이 x 두 개 빼주니까 원래 12에서 이 x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죠. 16-x 곱하기 12-2x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얘 넓이인 78이다. 뭐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왔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 풀어주면 네, 전개해줍시다. 2x 제곱에 복잡하다. 마이너스 12x에 12x n 마이너스 32x에 플러스 16 곱하기 10이라고 할까? 네, 이거 계산하기 너무 싫다. 그 다음 78은 넘어올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양쪽에 다 2로 나눠버리자. 2로 나눠주면서 계산해주면 얘는 6이고요. 얘는 16이니까 22x에 얘는 8 곱하기 12죠. 하나만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2로 나눠주면 네, 39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2x에 8 곱하기 12, 96 여기서 39 빼주면 이 값이 57이 된다. 57? 너무 별론데? 근데 인수분해가 되네. 네, 어떻게? 여기 3이랑 19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각각 주면 x-3 곱하기 x-19는 0. 그럼 x는 3이거나 19여야 된다. 끝났다. 그럼 x의 값이 3이거나 19여야 되는데 x가 만약에 19라면 16보다 더 폭이 큰 건데 말이 돼? 당연히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 12보다 더 클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19면 안 된다. x는 3이다. 이렇게 결국에 x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식을 정리해주고, 이 정리한 값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x의 값이 나올 텐데 이 두 개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은 지워버리면 돼.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19일 때 한번 볼까? 얘가 19야? 얘는 길이가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네?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398번 봅시다. 사실 이 문제부터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 자, 봐봐. 어떤 물건을 x% 인상한 후에 다시 x% 낮췄어. x% 인상하고 x% 낮췄으면 원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시만 들어볼까? 원래 100이라는 물건에서 우리가 1% 아니 10% 늘렸어. 증가했어. 증가시켰어. 그러면 몇이 되지? 110이 되거든? 그쵸? 10% 증가했다라는 건 100분의 110을 곱한다. 원래 숫자에. 그래서 계산해주면 110이 되고요. 10%또 감소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인 11이 빠지면서 99가 돼. 100이 100에서 10% 증가하고 다시 10% 감소했더니 원래 똑같은 값이 나왔어?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퍼센트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술평균이라고 불리는 뭐 A 더하기 B는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내는 그 평균 있잖아. 그런 걸로 내주면 안 되고 다른 방법대로 내줘야 돼. 어쨌든 이건 너무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울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X% 인하하고 X% 인하하면 원래 그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이 문제를 봅시다. 자, 그래서 X% 인상했다, 즉 X% 증가시켰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증가시켰다라는 거. 어떤 네모원이었다고 하죠. 이 네모원을 X% 증가시키면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0에 X 이렇게 더해진 값을 곱해주는 것이었지. 네, 이거 설명해줄 필요가 있나요? 네. 빠르게 설명할게. X% 증가했다라는 건 원래 값에 100분의 X가 증가한 값이야. 증가량. 네, 얘가 증가량. 얘가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원래 원래 네모원이었는데 네모원에 네모 곱하기 100분의 X가 증가했다라는 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네모를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X고요. 이 100분의 X 더하기 1을 잘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증가량은 이 100분의 100 플러스 X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감소량은 얘 여기에서 X% 감소했다 라는 건 원래 있던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에서 얘에서 X% 감소했다라는 건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대. 9%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 9% 감소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100분의 100에서 9를 빼준다. 네, 그래서 100분의 91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에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양쪽에 네모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X에 대한 2차식이 돼. 그래서 한쪽에 100 나눠주고 한쪽에 100 곱해주면 얘 좀 위에다가 쓸게. 어떻게 되냐? 9100은 100 곱해주면 9100이고 얘는 1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 플러스 X가 되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면 만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900은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X제곱은 90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당연히 X의 값 퍼센트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네, 30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05번인가) 저게? 네, 405번 볼까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우리 복소수에서 했었지. 기억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묶이면서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는. 자, 얘와 똑같은 말이 뭐야?
둘 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딱 이거 보자마자 얘 말이랑 똑같은 게 뭐야? A는 어떤 거? 음수고요. B는 양수라는 거.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그래야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값이 될 수 있는 거였지. 네, 까먹으면 안 되죠. 중간고사에 나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0보다 작으니 이 둘 다 0보다 작은 A, B에 대해서 우리는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 근을 판별하라. 근을 판별하시오. 그럼 못 써라? 판별식을 써라. 판별식을 써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b, 그러니까 x의 개수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b,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a 제곱은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제곱,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4b니까 이 전체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해주는 그런 모양이니 얘는 0보다 크겠다. 네,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렇다면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해주면 돼. 오케이? 네, 당연한 값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2번 보면요,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할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참 이거 복잡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없어. 야속하게도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얘 제곱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제곱해 보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전체 제곱 해주면, 우리 루트가 있는 거 별로니까 제곱해주면 알파에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가 된다.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두 분의 합으로 인해서 4가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식 나왔잖아? 는 0에 두 근 알파 베타 나왔다? 근각 대사의 관계 한번 쓰고 들어가는 것도 좋아.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두 근의 곱은 1이네요. 네.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두 근의 곱이 1이라고.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4 더하기 2여서 얘가 6이 돼. 자, 얘 제곱이 6이야. 그럼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오케이? 양쪽에 루트 씌워버리면, 근데 당연히 루트 값은 이 루트의 뜻이 양의 제곱근 플러스만 나와야 돼. 네,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일 텐데 얘의 값이 더해지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루트 6이다 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넘어갈게. 413번 보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얘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거 어떨까? 자, 먼저 분자 분모 따로따로 계산해보자. 먼저 분자부터 계산해줄까요? 분자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 공식 알고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2알파 베타는 빼줘야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딱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보자마자 여기 두 분의 합은
계산할 수 있겠다.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나눠주고 시작할까? 쌤은 이렇게 항상 나눠주고 시작하거든? 이렇게. 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은 2분의 3이 되고. 네, 이거부터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 그럼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얘는 2분의 3이다.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2 나눠주면서 3. 얘 값은 1이 되고. 자, 이거 가지고 얘도 계산해줄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가 몇이야? 이 값이 1이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우리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정말 네, 그럴 수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2분의 3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그대로 값을 넣어주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그대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과 계수의 관계와 결국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두 가지 사용해 준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416번 볼까? 416번 사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네, 되는데 뭐야 얘는 사실 이것만 써주면 되는구나. 네, 이거 보자마자 두 분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다 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주는 게 좋아. 네, 그런데 이 값을 보니까 너무 별로야. 그렇지 않아? 너무 별로지. 근데 이 알파 제곱, 이 베타 제곱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얘는 어떤 방법이냐?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근의 정의를 이용해주면 되게 편해져. 근의 정의가 뭐지? 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야. 그게 바로 알파랑 베타, 즉 근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근, x의 값을 그대로 방정식에 넣어주면 당연히 만족하겠지. 그 값이 만족하는 x의 값이었으니까. 즉 알파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 다음 베타 넣어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도 0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알파를 더해버려요. 얘는 양쪽에 베타를 더해버려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알파를 더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에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알파. 그리고 얘는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2가 베타가 된다라는 거야. 이 값이 뭐다? 알파다 라는 거야. 이 값은 뭐다? 베타다 라는 거. 이걸 그대로 넣어서 식을 바꿔주면 알파분의 베타랑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랑 같다. 얘를 이제 통분해주면 끝나는 거야. 얘를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얘는 베타가 곱해지면서 베타 제곱, 얘는 알파 제곱이 되겠네.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지만 얘를 계산해줘야 되거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주고 이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된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알파 베타가 2 그대로 넣어주면 5의 제곱 마이너스 4여서 21이 된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2,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419번도 보자. 네, 419번 보면 알파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요, 얘 두 식은 알파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더했더니 7이 됐네. 사실 이거 보자마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아직 그런 생각, 사고력이 아직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니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네, 그래서 먼저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하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먼저 얘는 기본 가정이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알파가 0보다 작고요, 베타도 0보다 작을 때, 즉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만약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오케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냐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가면서 빠져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둘 다 마이너스라면 이 마이너스 양쪽에 다 곱해주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맞는 건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7일 수 있어? 네, 먼저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아니다, 둘 다 0보다 클 때를 한번 해보자. 둘 다 플러스일 때. 만약 둘 다 플러스다 보면요, 먼저 얘 만족하고요, 그 다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빠져나오려면 플러스 붙여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알파도 플러스고 베타도 플러스니까 절대값 빠져나오면서 둘 다 플러스.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일 수 있어? 네, 없죠.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고요, 하나는 플러스다 라는 거밖에 없어. 네.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고 베타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연립하면서 알파랑 베타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두 개 더해주면서 알파 없애주면 2베타는 4고요, 베타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베타가 2라는 값을 이용해서 알파의 값 구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근 구했어. 그러면 K 값 어떻게 구할 거야?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을 구했으면 그냥 이 x의 값 하나 넣어서 k 값 구해줄 수 있어. 즉, 이 x 자리에 2 넣어주는 거야. 베타가 2니까 하나의 근이 2라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4 더하기 6 더하기 k는 0. 네, b가 다얘.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두근의 곱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여기 상수함 k는 두근의 곱 2랑 마이너스 5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고 쌤이 문제 푸는 시간 줄게. 자,
423 보면요.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와, 이 말 보자마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네. 절대값은 같은데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야. 뭐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야. 딱 이거 보자마자 두 개 더하면 어떨 것 같아? 네, 항상 0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항상 0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쓰기 위해서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m제곱 플러스 m-6 x 3분의 m-4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의 합 부분이 여기지? 얘 마이너스 붙여준 거.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6이 0이야. 양쪽에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 인수분해 가능해. 어떻게? m-2, m 플러스 3은. 그래서 m의 값은 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해. 값이 두 개로 나뉘었잖아? 그럼 둘 중에 안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직접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네, 만약 직접 한번 넣어보잖아?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자. x 자리, m의 자리.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에 얘는 0이 되면서 다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3분의 m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주고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x제곱에 플러스 3분의 4는 0이 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여야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i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절대값 구할 수 있을까? i의 절대값 있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i의 절대값. 왜? i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어? 네. 그럼 얘 절대값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값 구할 수 없는 거. 부호는 서로 다른 거 맞지만 두 개가 절대값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절대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일 수 없다. 그럼 n 뭐일 수밖에 없어? 네, 2일 수밖에 없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네. 여기까지 질문?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